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 진료는 대략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의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임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신을 고려 중인 여성분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교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과적 문제로 인해 임신 기간 중에 치과 진료를 망설이다가 결국 너무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의 편안함과 행복함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식 하나도 주의해야 하는 임신 중에 과연 치아 교정이나 치과 진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오늘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진료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참는 사람들이 많지만 치과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치과에 방문하면 진료 범위를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긴 합니다. 임신 초기인 1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응급한 치과 진료가 아니라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태아의 기관들이 대부분 형성되는 임신 3개월까지는 사실 그 어떤 치료도 위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치통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치료하셔야 하고, 고통을 참는다면 태아에게도 스트레스가 전달되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정기라 불리는 임신 2기는 사실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3기도 일반적인 치과 진료를 하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커진 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치과 베드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앙와의 저혈압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태아의 무게로 인한 하대 정맥이 눌리면서 생기는 문제로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 중간중간 옆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혈액량이 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잇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이는 치아 세척을 어렵게 만들고 양치 시에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식사량도 많아지고 간식량도 늘기 때문에 더욱더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덧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위산이 입 안으로 올라와서 치아를 부식시키게 만듭니다. 위산은 말 그대로 산성이 높아서 중성이어야 하는 입 안을 산성화시키고 충치와 치아 마모의 위험성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입덧이 심하면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입안을 산성화시킨 채 놔두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며,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가글과 부드러운 양치질이 필수적입니다. 칫솔질을 너무 강하게 하면 치아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기에 약하게 구석구석 하는 양치질이 중요합니다. 임신성 치은염이라 칭하는 잇몸 질환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며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2기인 3개월 이후에는 치과에 방문해서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으며,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신에 따른 호르몬 문제로 인한 염증이다 보니 관리만 잘 하신다면 출산 후에 2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반적인 치과 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칫솔질 습관입니다. 임신 시에는 치아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약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연마제 성분이 낮은 게 유리합니다. 또한 약해진 치아를 보강할 수 있는 불소가 충분히 함유된 게 좋으며,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칫솔 또한 평상시와는 다른 칫솔이 좋은데 흔히들 알고 계신 미세모가 이때는 유리합니다.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건강하게 관리가 가능하며 치아의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균에 민감하기에 2달에 한 번은 교체해주고 칫솔질 후에 세척 및 보관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진료하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마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는 마취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치과에서는 보통 리도카인이라 불리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B등급에 해당되는 태아에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고 소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시는 약에서도 안전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안전한 항생제로 알려진 페니실린과 진통제로는 타이레놀 같은 것을 처방하게 됩니다.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구강 엑스레이는 방사선 노출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납 방어복을 입고 치과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면 태아에 영향을 끼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진단 시에 CT와 같은 방사선 노출량이 큰 것보다는 작은 치근단 엑스레이로 변경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분들은 항상 엑스레이 촬영 전에 미리 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신 기간 중에 교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교정을 진행하다가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정 진행과 태아에 문제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물론 교정 치료 중간에 방사선 촬영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임신 기간 중에는 치아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에 나오는 에스트로겐과 릴렉신 호르몬이 치조골의 분할을 빠르게 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교정 장치로 인해서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시기에 위생 관리나 치아 점검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기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독감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구강 내 잇몸에도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치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염이 심해져서 독성 물질이 퍼지게 된다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조산의 위험성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신경 쓸 문제와 불편한 문제도 많겠지만 치아 관리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치아 통증이 심하다면 참지 말고 반드시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태아 건강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과 치과 진료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